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요즘 댓글에 이 종목 좋아요라고 올라오는 게 바로 KG ETS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한 번 목표가를 멋지게 뚫어냈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해서 11월 말에 들고 와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KG ETS가 오늘 뭐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그냥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네. 뭐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새롭게 바이오 증유가 2012년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했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6,550원, 또 고가가 6,9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6,000원은 당연히 그 위에 있고 한 40% 이상의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제가 7,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익저가 라인대를 다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6,530원 라인대에 있는데요. 종가산 6,4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2차 목표가 위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12월 11일에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또 BC월드 제약을 들고 와주셨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제가 CMG 제약이랑 면문제약 후속주로 제가 BC월드 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클로로킨 관련해서 이미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된 기업이고 또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이자 이제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아나필라시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접종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나필라시스 치료 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BC월드 제약이기 때문에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좀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2차 목표가 한 27,0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익절가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손절 라인대를 2만 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익절가 라인대를 현재 지금 23,850원이니까 23,500원 라인대 오늘의 저가 라인대를 익저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BC월드 제약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종목은 또 타점이 올 때마다 소개를 맞습니다.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CJ 시푸드가 또 한 번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일단 CJ 시푸드랑 이제 달릴까 말까랑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큰 상승 나왔었고 또 두 번째 이때가 아마 두 번째 설명을 드렸을 때고 또 최근에 한번 세 번째 그리고 다시 한번 11월 말에 네 번째 소개해드려서 오늘 또 목표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5,800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목표가를 좀 돌파를 했고요.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5,480원이니까 5,400원 부근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6,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5,8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CJ 시푸드 익절가 5,4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 가정간편식 관련해서 삼육물산 들고 와주셨어요. 네,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전일 장 막판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한국 패키지와 함께 카톤팩 이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카톤팩 외에도 또 가정간편식 관련해서 이제 햇반에 들어가는 고차당성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거 외에도 한일 갈등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일 강했고요. 그래서 전일 이제 매수가 위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전일 뭐 카톤팩 관련 종목들이 장 막판에 좀 강한 매기가 쏠렸기 때문에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목표가는 11,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고 전일 고가가 11,300원이었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는 9,6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상향하도록 할게요. 손절 라인대를 종가상 10,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1,100원 또 12,2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육물산 손절가 10,000원으로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해서 또 우종바이오를 들고 와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한 4% 넘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병상을 기다리던 6대 환자가 오늘 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한번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응압병실, 지금 병동이 중환자 병동이 너무나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이제 컨테이너 병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병상을 꾸리는 과정에서 또 신규 시설 또 그리고 감염관리
관리 전문 업체,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또 이제 예방 멸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우정바이오가 그에 따라서 새롭게 응합병동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KG ETS의 후속주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영국의 병원성 폐기물 분쇄 처리 업체를 어떤 그 DDD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 폐기물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6%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전이 말씀드린 매수가 부근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그대로 12,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4,2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11,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5종목이나 좀 꽉 차게 네.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섹터로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첫 번째 섹터로 지금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이제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일 제가 이제 카톤팩 관련해서 삼육물산도 가져왔고, 또 우정바이오라는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그에 따른 또 후속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바로 비대면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비대면 의료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섹터를 네, 오늘 맞습니다.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뭐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11월부터 비대면 의료 제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트렌드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오늘 또한 이제 뭐 병상을 기다리다가 어떤 60대 환자가 이제 또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뭐 비터 컴퓨터, 뭐 유비케어, 뭐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네. 이제 3단계 격상을 앞두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른 섹터 종목들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가 또 트렌드화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3단계 격상을 기준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화면을 보니까 네. 대다수가 또 파란불을 맞습니다.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케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비케어 대장주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하락 중에 있고요. 1,60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유비케어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비대면 의료 제도를 추진을 11월에 정부에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환자 대부분이 86%가 만족도를 드러냈고, 의료진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안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50%의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화되고 있고, 또 오늘같이 또 지금 3단계가 격상됐을 때 병상 부족 사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비대면 진료는 앞으로도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축과 또 그리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판단돼서 유비케어를 가져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MR, 전자 의무기록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통제약 그리고 건강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달에 이제 녹십자 헬스케어에 인수가 됐습니다. GC 녹십자 그룹에 인수됐고, 최대 주주가 지금 녹십자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C 녹십자 그룹의 전통적인 제약 사업과 또 유비케어만의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이 같이 시너지가 또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카카오에서도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그리고 또 유비케어가 손잡고 일단 의사용 전자차트인 의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일단 뭐 환자 접수부터 진료, 순환까지 전반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에서도 이제 뭐 비대면 진료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했을 때 그에 따라서 유비케어와 함께 MOU 체결 기대감, 업무 협약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네이버에서도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서 영상 통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부터 진료, 결제까지 다 가능한 어플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일본에선 진출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제부터 또 현 시점에서 3단계가 격상된 시점부터 본격화됐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비대면 진료 사업을 확대해 나갔을 때 그에 따라서 카카오와 함께 MOU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유비케어라고 판단돼서요. 원격 진료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가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테트 대장주들이 다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단계니까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1%대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싸게 매수하고 또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9,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9,800원 또는 만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11,800원 라인대. 지난번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그 고가 라인대인 11,800원 라인대를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13,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3단계 격상 발표가 나왔을 때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봤을 때 유비케어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섹터는 합쳤는데요. 바로 네. 수소 연료 전지 플러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 네. 모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네. 주셨습니다. 복합적인 모멘텀이라 고일 줄 알았는데 왜 비보일까요?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 관련 합쳐져 있는 모멘텀이 같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비보로 말씀드렸었고 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또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섹터에선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상하 프로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오늘 네. 섹터의 대장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급등 중이네요. 8%대 상승 네. 중이고요. 47,95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요. 수소 연료 전지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상용화 예상되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의 스택의 분리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PTE 제조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도 배터리용 전해 누수 장비 부품을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헝가리의 신설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단 납품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의 성장의 가시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출 또한 2021년도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대규모 또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도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도 새롭게 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또 그린 뉴딜과도 다시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IT 장비 관련 종목으로서 우리가 두 번째 종목으로 상하 프로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9월에 니콜라 이슈로 좀 네, 급락했던 맞습니다. 적이 있어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번
한번 큰 하락이 한번 나와줘가지고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지금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좀 끝난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7, 8%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대 또 1차 목표가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시장에서 또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 기대되는 기업이고 또 전기차 또 시장 성장에 가장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상하 프로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요. 당연히 네. 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대를 제가 43,000원 라인대, 최근에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던 그 부근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를 제가 이제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는데 43,000원 라인대예요. 근데 제가 45,000원이나 또는 44,000원 부근대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43,000원 라인대는 종가상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직전 고점 라인대인 53,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되 53,000원 라인대가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는 59,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비케어, 상하 네. 프로테크 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격 네.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혹시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누고 싶다면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전이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아직 출발하지 않은 언택트 관련 종목 또 그리고 3단계 격상을 우리가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편의점, 무인 편의점 관련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그 외에도 3단계 격상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방문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마지막 거래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